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현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보험사들의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보면 요즘 보장 세부나 이코르 그 보장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냥 보장 플랜을 엮는 세팅하는 부분에서 4월달 보험료 인상이 있었지만 일부 지금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보험료 추가 인상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 예정률로 인하로 인해 보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 해지율과 사업비율도 일부 있지만 위험률이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2023년 IFRS 17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 인식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보험료 기준이 들어오면 인식하는 구조에서 CSM이란 인식으로 그 CSM 인식한 걸 잔존 만기로 생각하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그 CSM을 미래 이익을 카운트하는 미리 땡기는 현가로 땡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직 사업비율이 얼마 더 사업비율이야 정해진 사업비율이 있으니까 둘째치고 해지율이 어떻게 될 거다, 위험률이 어떻게 되다, 미리 이제 가정치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가정에 의해서 보험료도 달라진 거죠. 보험료 할인 경쟁 많이 했었죠. 특히 손보사 계약자 행동들, 계약자들이 이제 담보를 정할 때 이제 구성되는 플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의 계약자 행동들이 플랜이 다 다르잖아요. 주계약 딱 옛날처럼 고정된 담보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주계약에다 담보 붙여가지고 파는 행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정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2023년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저해지 이제 실제 경험치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이 계리적 가정이라는 상품 수익성 분석의 기준 IFRS 17상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한 계리적 가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해지율, 해약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업비율, 위험률, 보험료, 계약자 행동들, 이런 부분이 숫자가 안 나왔었죠.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로, 없는 경우는 유사 담보의 경험치로 설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CSM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치 없이 예상치로 이루어진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산출된 CSM을 보험료 인식을 하다 보니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수치와 갭이 차이가 없으면 모르는데 실제 경험치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실제 수치가 나오면 5년 동안 이런 과정들이 다르잖아요. 갭이 크면 이제 갭이 큰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밑에 써놓을게요. CSM이 줄고 이익잉여금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나 손보사들, 특히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 가정으로 일어난 부분을 예상됐던 손익을 가지고 예상했던 CSM과 실제 경험치가 나오면서 반영 5년 내 축적된 데이터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선보사 무해지 보험은 2019년부터 팔렸다고 하니까 2019년이면 이제 수치가 나온 거죠. 5년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보험료 할인 경쟁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보험료가 싸졌네, 뭐네 이런 얘기는 그 전에 담보하고 동일한 담보가 아닌 거죠. 딱 따져보면 조금 보장 범위가 다르다거나 약간 개념이 애플 대 애플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 이거 니네 너 보험료 인상된다고 그러더니 따져보니까 더 빠졌더라. 그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해 보일 뿐이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장 금액, 보장 범위,
보장 확률 이 세 개의 패턴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장금이 늘고 그 뭐 보장 그 범위도 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보험사로서는 실제 수치가 더 갭이 커졌는데 보험료를 인하한다?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애플 대 애플이 아니라는 부분은 인지하시고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고 치면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 8월 보험료 인상설이 있습니다. 불리한 경험치 반영 시. 이게 불리한 경험치는 매실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채비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동안 연에 한 번씩은 꾸준히 손을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실제로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실제 숫자가 온전치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 5년치 숫자가 거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뭐 실제 수치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가정치가 너무 보랏빛으로 돼 있으면 보험료를 100원 받을 거 90원 받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보험사가 안 해야 될 거고 뭐 유지가 이게 지금 다 무해지 선보험은 무해지 보험이잖아요. 무해지는 일정 부분 납입기간 내 납입기간 후 그 계약해 그 해약될 거라는 가정을 해서 보험료가 싸지고 손해율 가정을 한 건데 그렇지 않고 유지가 계속되면 보험 그 손보 상품의 무저해지 건강보험이나 간편 건강보험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계약자가 그 해지돼 가지고 보장 대상인 계약자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를 리커버하기 위해서 물론 애정이율도 있지만 손보상품은 애정이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중간에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손해율의 이슈 크죠. 그래서 직격탄을 받는다. 상품 출시 당시 설정했던 고정과정 대비 실적이 악화된 경우 일정 수준 막 근데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손실계가 떨어지면 더 큽니다. 데미지가. 그리고 이제 DHN을 중심으로 파는 일부 상품 해지율 발생 시 불리한 한 실제 전속보다 GHN이 비교판만 하다 보니까 계약이 깨지는 율이나 일단 그 언더라이팅 부분에서 약간 손해율 쪽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수익성 재산정에 적용될 거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그 팔았던 거니까 이 수익성 줄었네 이게 끝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잡았던 거 있잖아요. 이걸 이거 남을 거라고 잡았던 것들이 이제 사라질 판이죠. CSM 감소나 이익잉여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보셔서 보험사들은 충분히 이게 뭐 팔아서 이익 좀 나지 않는 상품을 나중에 앞에서는 이익 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보험사의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달라요. 주력 상품이 생보하고 선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다릅니다. 지금 생보 상품은 이제 뭐 40% 이상 차지했던 뭐 40에 60까지 차지했던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유지가 납입기간 내 유지가 돼야만 이익 나는 구조거든요. 그 중간에 해지되면 환급률을 적게 저해지 상품이니까 환급률을 적게 준 조금 기존 표준형보다 적게 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업비나 일부 보험료 할인 쪽으로 벌써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뭐 보험사가 납입 기간에 해지하면 뭐 줄 돈을 조금 표준세보다 적게 주니까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답니다. 실제로 결국은 이 당해협정신은 납입 기간 이후 특히 10년 비과세 시점에 유지가 돼야만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만약에 10년 시점에 우리가 뭐 30% 정도는 남아서 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70이 해지되고 30 남을 거였는데 이게 90이 해지되고 10만 남는다 하면 이제 뭐 다 그동안 이익을 이식된
부분을 CSM이나 이익잉여에서 까야 될 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보사는 해지율, 환급률, 아니 해지율이라 환급률 인하를 해야 되거나 뭐 요즘 뭐 시책비 먼저 줄였죠. 조치를 한 겁니다.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부 안 하는 회사는 모르겠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반대로 이제 그 아까 말 여기 써 있어요. 보험료 안납후 해지가 일어나면 이제 그 손익이 부정적 영향이 있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손보사는 또 다른 문제예요. 손보사는 무해지 건강 많이 팔았죠. 엄청 팔았습니다. 근데 이걸 팔 때 보험료 가격 할인은 많이 왜? 이게 그 보험 납입 기간 중 납입 후에 해지가 일정 수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가정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해지가 일어난 만큼 보험료에 그 보험사는 보험료를 할인해를 거리에 근거가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계약자가 유지를 해요. 왜? 이게 지금 담보가 보장이 보험료만 싸진 게 아니라 보장이 또 꼭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보장 상품은 그전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 이거 빼고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은 우리는 일정 부분 뭐 보험기간 내에 한 40, 30% 계약을 해지할 거라고 봤는데 예전처럼 보험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험이 뭐예요? 보험료 싸지고 보장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보장 한도가. 예전과 다르게 계약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계약장들은 해지율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보험료 납입 전에도 손해고 손보호 상품은 보험료 납입 후에도 유지가 나면 이 손실 하는 거 왜요? 이걸 그 충분히 리커버 할 만한 보험료를 받지 않고 깎아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숫자 물론 이제 손보사들이 계속해서 5년 지금도 계속 연에 한 번씩 뭐 길게는 중간에 바꾸는 회사도 있지만 연에 한 번씩 해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애실차 축소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보험 그 납입 중 말고 납입 후에 물론 아직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보사의 납입 기간 납입 후 나오지 않았지만 해지율 차이가 기존보다 높았다 오면 이거 이제 괴리가 생기면서 보험료 손해율로 이어지면 이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지금 보험료 인상은 겉으로는 애정률 인상 인하라는 이슈가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해율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애정률 인하도 있죠. 금리가 인하, 그 기준금리 인하 추세니까 매정률은 이슈돼 있는데 이제 보험료 인상이면 손해 이슈도 크다. 그 말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보험료 인상설이 나돌고 있죠. 이 손보사의 경우 손보사 8월 인상설이 나돌고 있어요. 물론 뭐 애정이율로 해서 뭐 8% 정도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애정이율이 아니에요. 이 애정이율 영향이 적은데 뭐 무해지 상품인데 뭐 애정이율 영향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유줄의 애실차로 인한 그 손해율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정치가 현실화됐다 이거 다 5년치가 거의 실제 수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보험사 건강보험 물론 생보는 아직 경험치가 늦게 시작한 부분에서 외지를 늦게 뛰어들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보험료 인상은 거의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가 기자의 눈을 통해서 이건 단순히 원가 상승이 아니라 이게 손해예요. 그냥 사업비를 딱 상승하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손해율 부분이다 보니 결국은 이거를 리커버 하려는 사전 조치가 그 보험사들이 내에서 나올 거란 얘기죠. 그게 사전 조치의 내용이 보험료 인상이다, 가격 재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왕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가 조만간 올 거란 얘기죠. 그건 뭐예요? 고객들은 지금 시점이 더 싸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리는 이제 한 줄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보험사들이야 뭐 손해율 이슈로, 손해율이란 손실 이슈로 한다고 치더라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거꾸로 보면 지금이 시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점 감안하시고 그 뭐 필요한 상품, 특히 요즘 핫하고 요즘 그 인기가 높은 뭐 암내심이나 이런 치료비 위주의 고액 보장 상품은 사실은 뭐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점이 조만간 이슈로 떠오를 거니까 미리 소비자들은 대비하고, 물론 그 보험사들도 보험 인상이 쉽진 않죠. 그래서 보험사의 상품이 보장이 쪼개지거나 일단 보장의 그 구조가 달라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망설이지 마시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